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앤서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앤서블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앤서블의 이렇게 될 수 있는 펑션, 기능들을 얘기할 건 아니고, 앤서블을 뭐, 개념 약간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이 앤서블을 이 기업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메타네티 플랫폼이라는 회사 소속인데, 이제 이 회사가, 물론 국내 회사고요. 벤더가 아니라 이제 솔루션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그 벤더하고는 좀 다른 입장으로 단순히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객 입장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제품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을까? 좀 이런 얘기를 좀 그래도 벤더보다는 좀 더 나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토메이션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주로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이제 실무에서 자주 반복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등록이라든지 뭐 증빙 관리, 대사 작업, 대금 지급,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자동화, 이게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고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작업에 대한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다 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통합하고 얘를 통합 빌드하고 다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하고 얘를 끝난 걸 배포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환경의 IT 인프라 관리에 대한 자동화가 있습니다. 기업의 IT 인프라 관리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IT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많은 반복되는 작업이 발생을 하죠. 환경을 구성하고 장애 대응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패치 작업을 하고 저희가 보통 현재 IT 환경에서 자동화 대상이 되는 분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프로세스 자동화를 저희가 RPA라고 부릅니다. RPA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지금 금융권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자동화는 사실 가장 먼저 앞서간 분야죠.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데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이렇게 CI/CD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IT 매니지먼트, 인프라 매니지먼트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실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시죠. OS를 패치하고,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설정 확인을 하고, 구성에 대한 정합성, 이를테면 CPU나 메모리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고, 시스템 보안 설정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백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디스크 용량이나 로그 파일 점검, 이런 것들은 이제 꼭 필요한 실제 전산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말 반복되는 작업이죠. 이걸 자동화하는 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IT 업계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많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야에도 용어가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라고 흔히 줄여서 IAC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그래서 실제
구글에서 IAC를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으로 보통 검색이 됩니다. 이걸 IAC에 대한 정확한 사실 데피니션이 궁금해서 제가 위키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쓰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전산 관리를 할 때 보통 작업 계획서를 엔지니어가 사전에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실행을 할 때가 됐을 때 그 작업 지휘서대로 엔지니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제 작업 행위를 함으로써 원하는 매니지먼트 행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이 데피니션 파일,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정의된, 저희가 작업지시서라고 보통 작업지시서라 말하는데 작업을 정의한 파일을 사람이 읽고 엔지니어가 키인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S 코드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코드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동화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서화가 자동으로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작업 지시서 같은 그런 문서를 따로 남기지 않아도 이 지금 현재 데피니션 파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한 파일 자체가 문서니까요. 그래서 변경 관리가 되고요. 문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변경 관리가 되고, 그리고 가시성이 있죠.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재 우리 회사 인프라에 어젯밤에 무슨 행위를 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사실 오토메이션, 단순한 그 자동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거창하게 인프라스트럭처 S 코드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자동화 비슷하게 해왔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그냥 실행을 한 게 바로 자동화죠. 근데 그러한 단순한 그런 스크립팅, 기존의 전통적인 쉘 스크립트나 펄 스크립트 또는 요즘 인기 있는 파이썬 같은 그러한 랭귀지로 엔지니어가 직접 작성하는 것 이상의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서와 변경 관리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바로 차별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IAC는 클라우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클라우드 지금 현재처럼 클라우드가 아주 이슈화되기 전부터 아직까지 우리의 전산 인프라가 온프레미지에 머물러 있을 시절부터 사실 IAC는 계속 말해져 왔습니다. 2005년에 이제 퍼핏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처음으로 이제 오픈소스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셰프, 그 다음 2011년에 솔트, 그리고 2012년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앤서블이 이제 발표가 되죠. 이 전부 다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들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제품이 실제 이 IAC 기반의 가장 핫한 대세가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엔지니어인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공부해 볼까? 또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IT 담당자인데 도대체 어느 솔루션을 채택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솔루션 비교 장표를 만들죠. 그래서 이 솔루션의 장단점, 이 솔루션 장단점 보통 이렇게 비교 장표를 만드시는데 그런 비교 장표는 사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벤더사마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이제 비교 장표를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일까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서 이런 것처럼 이제 구글 트렌드라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IT 관련자들이 과연 어느 솔루션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가라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비교적 객관적인 이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그러한 그 현황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어느 제품이 주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가, 어느 제품이 인기가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구글 트렌드는 제가 실제로 제 PC에서
한 2주 전에 한번 쳐본 거예요. 퍼피, 챗, 솔트, 앤서블 4개의 검색어로 해서요. 지난 5년간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느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는가 제가 검색을 해본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앤서블이 계속 상승하고 나머지 솔루션들은 이제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4개의 솔루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경쟁을 했었는데 앤서블이 지금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걸 이 트렌드를 보면 보여주죠.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플렉세라라는 데서 매년 이제 클라우드 상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는 컨피그레이션 툴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는 포션도 앤서블이 가장 많죠. 41%. 그리고 사용할 의향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보다도 올해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다른 툴에 비해서 이제 앤서블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제일 많고 향후로도 계속 인기가 많을 거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보면요. SMB, 주로 이러한 그 신기술은 엔터프라이즈나 이제 파이낸스보다는 주로 자그마한 규모에서 먼저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SMB를 한정돼 봐도 앤서블이 1등이죠. 엔터프라이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현재 앤서블에 대해서 엔지니어 입장이든 아니면 현재 IT를 지금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이든 앤서블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히 곧 사라져버릴 솔루션에 투자를 했다가 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했다가 망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앤서블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앤서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걸 짚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앤서블은 사실 간단한 구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중앙에 앤서블 오토메이션 엔진이 있는데 이제 앤서블 오토메이션 엔진이 실제 자동화가 필요한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정의된 관리 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인데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IAC의 기본이 데피니션 파일스 기반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레이북이라는 게 실제 어떤 관리 행위를 해라라는 이제 정의를 이 플레이북에 내리게 됩니다. 문법은 랭귀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니라 야멜이라고 하는 정의의 데피니션에 가깝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플레이북에 무슨 관리 행위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앤서블 오토메이션 엔진이 실제로 대상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플레이북에 정의된 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특징은 대상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른 솔루션하고 차별화된 이제 특징이고 이 특징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접속은 SSH를 이용하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위나램을 이용하는데 주로 SSH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듈이라는 건데요. 과연 원격으로 SS 접속해서 어떻게 그 많은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듈이라는 걸 사전에 개발된 모듈이라는 걸 실행함으로써 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앤서블을 실제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세부 기능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듈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요. 이게
그 엔서블의 큰 장점인데, 그 엔서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 수많은 모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요건 한 2주 전에 제가 가서 실제 카운팅 해본 거예요. 9월 기준, 이제 9월 말에 제가 봤는데 2,800개 이상이 현재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 그 IT 관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모듈로 개발되어 있고,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레이북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 레벨에서 보여드리는 건 오늘 제 시간에서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실제 플레이북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제가 샘플을 들고 나왔는데, 이 샘플은 뭐냐면요, CentOS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하고 기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동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먼저 설치하고요. 이건 네임입니다. 네임은 CentOS 그룹, 그러니까 우리 회사 서버 중에 CentOS OS가 깔린 서버들을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CentOS 그룹이라고 만들고 이 서버들이 됩니다. 이 서버들의 엔진엑스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얀색은 사실은 그 주석과 같은 거니까 아실 필요가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노란 부분이 실제 실행이 되는 이제 그 코드들인데, 앞에 땡땡 하면 이 앞부분 이 바로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실제 CentOS의 설치 행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EPL 릴리스를 설치를 하고 최신 버전으로, 그 다음에 엔진엑스 서버를 설치를 하고 똑같이 모듈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getURL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그 index.html 파일을 카피해둡니다. 그 퍼미션은 644로 카피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거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무슨 행위를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행위를 하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만 돼, 내가 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라고 기술이 돼 있죠. 이게 가장 그 기존의 그러니까 시퀀서란 그 프로그래밍 코드나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무슨 행위를 하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지막 상태는 뭐다라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스테이트가 레이티스트, 가장 최신의 상태로 EPL 릴리스를 만들어 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듈이 이 EPL 릴리스가 안 깔려 있으면 깔 테고요. 깔려 있으면 버전을 조사해서 그 최신 버전보다 옛날 버전이면 다시 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북을 어느 서버에 적용할 건가는 이렇게 대상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벤토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 서버에 일괄적으로 이런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엔서블의 강점은, 근데 이러한 플레이북을 그냥 바닥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유 커뮤니티에 가시면 수많은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신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 커뮤니티에서 기존에 전 세계 수많은 그 선배들이 먼저 했던 작업들을 다운받아서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9월 기준에 제가 이것도 세보니까 22,000개가 넘게 현재 등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서블 특징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쉽습니다. 보시는 것같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플레이북에 데피니션 한 다음에 돌리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그 인벤토리 지정을 하고. 그런데 코드가 아닌 데이터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다라고 데피니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데피니션은 야멜이라고 하는 아까 보신 그러한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법 구조의 그 텍스트로 데피니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서다 보니까 이제 버전 관리, 형상 관리 이런 이제 문서화 이점이 전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등성이 있다. 역등성 아시는 분은 가실 텐데 이제 역등성이 뭐냐? 여러 번 실행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대부분의 엔서블의 모듈은 전부 역등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2번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도록 말이죠. 물론 이제 들어가 보면 역등성을 보장하지 않는 모듈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주의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과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듈을 통해서 기능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리스. 이건 정말 그 IT 관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점이죠. 에이전리스. 에이전트가 없다라는 게 아주 좋죠. 그 엔서블하고 엔서블 타워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엔서블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누구나 가져다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솔루션인데 이 엔서블을 그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 차원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부족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이제 이 전부 이제 CLI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된 상태나 시각화된 대시보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접근제요. 이 코드로서 이제 모든 관리 행위를 가능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보안을 접근 제어 같은 그런 물리적 보안으로 해결을 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러한 솔루션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솔루션에 대한 그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겠죠. 각각 관리자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해당 관리자는 해당 자기가 관리하는 서버 영역에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역할 기반으로 접근 제어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밖에 작업 스케줄링이라든지 또는 자산 관리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강한 것이 바로 레드햇에서 나온 엔서블 타워라는 이제 버전입니다. 유즈 케이스를 간략하게 볼게요.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엔서블로 자동 설정 관리 할 수 있죠. 이거 이제 엔서블의 가장 기본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비저닝. 그 엔서블이 클라우드 환경이나 가상 환경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프라임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상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 프로비저닝부터 자동화를 할 수가 있죠. 가상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OS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또 대부분 가상 환경에서는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이제 버추얼 머신 생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그 모든 관리 행위를 사람이 핸즈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이 부분도요. 다음은 오케스트레이션. 엔서블이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 자동화는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여러 부분이 있고 엔서블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엔서블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형태로 그 다른 솔루션을 부가적으로 호출한다든지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I/CD가 되겠죠. 그 데브옵스를 보통 보시면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이 연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릴리즈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플래닝을 해서 다시 코딩을 한다. 이런 부분이 무한 반복이 바로 데브옵스잖아요. 이 데브옵스 중에서 이 플랜부터 테스트 릴리징까지는 젠킨스, 그리고 릴리스부터 디플로이 오퍼레이션 모니터링까지는 엔서블. 이게 현재 데브옵스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적용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앤서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앤서블을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요. 처음에 디스커버리 세션을 갖습니다. 일종의 교육이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원하는 사항을 도출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소요 기간이 이제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개인 단위 도입을 한다. 개인별로 시범 도입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도입을 한다. 다음에 전사로 도입을 한다. 이렇게 적용 과정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소요 기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소요되지만 가치는 그만큼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효과를 보면요. 성숙도와 운영 비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죠. 처음에는 운영 비용이 높다가 개인별, 팀별, 전사 도입하게 되면 이제 실제 IT 운영 비용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절차는 먼저 디스커버리 세션을 갖습니다. 보통 이제 레드햇에서 말하는 건 하루나 3일 정도. 그래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제 자동화 범위를 이제 산정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한 5개 정도 사례를 뽑아내서 실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본 프로젝트는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소요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지겠죠. 케이스 스터디 저희가 실제 구축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고객사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고객사 명은 밝힐 수가 없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 이 고객은 주로 정기점검의 작업의 비효율성을 가장 많이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DR 시나리오,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DR 시나리오와 그리고 정기점검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전부 다 셧다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원하는 바는 서버 운영 인력을 이제 최소로 줄이고 정기점검 시간을 단축하면서 휴먼 에러에 의한 장애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러한 욕구에서 이제 했고요. 결국은 장애를 최소함으로써 고가용성 확보하는 게 결국 목표죠. 주요 구현 사항을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앤서블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일괄 기동 중지, OS 패치, 그 다음에 역할 분리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접근 통제 구현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조작자 실수 방지. 그래서 휴먼 에러에 의한 그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뒀고요. 실제 이걸 구현해 보니까 정기 점검할 때 서버 중지 및 재가동 시간이 한 6분의 1로 줄어들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때, 정기 PM 때 밤새 작업을 했던 게 사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로드맵, 현재 이 A사의 단기적인 로드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OE 환경을 구현을 해서 OS 설치부터 환경 구성까지 전부 표준화된 환경으로 자동적으로 구현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자연 현황 파악을 하고, 다음에 설정 관리,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겠다. 설정 관리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설정 부분은 그 스노우플레이크 현상이 많이 문제가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서버의 어떤 구성행위, 패치행위, 설정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 서버와 똑같은 환경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노우플레이크처럼 눈 녹듯이 기존에 적용되는 과정들이 전부 녹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버 관리에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현상은 사실 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앤서블 같이 이런 그 문서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되겠죠. 중장기 로드맵은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중장기 로드맵은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난을 대응하고 싶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특성에 맞게 자동으로 뭐 서버를 셧다운 한다든가 뭐 이런 자동 제한 재능, 그리고 자동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 구현되어 있는 이러한 자동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도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점점 확대하고 싶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윤을 좀 볼게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급하는 엔지니어 입장도 계실 것이고, 이제 실제 엔드유저,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에서 그 IT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일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어느 한쪽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앤서블은 자동화된 그냥 단순한 제품 설치가 아니라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많은 그 구현사항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와 그리고 실제 구축사 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의 좌우가 되고요. 다음은 요건 정의가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이 앤서블, 이 ILC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A사처럼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실제 끊어가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앤서블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앤서블로 하면 좀 효율이 낮아지는 부분까지 억지로 앤서블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데브옵스에서 그 대부 쪽은 젠킨스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굳이 앤서블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거 느낀 건데 앤서블 타워에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구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합니다만은 그 이런 부분은 고객사에 적용하기 전에 사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 공급할 때 같이 공급하게 되면 좀 더 프로젝트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메타네틱 플랫폼의 부스가 밖에 있거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부스에 와보시면 실제 국내 고객사에서 앤서블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앤서블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오셔서 저희 부스에서 POC를 요청하신다든가 또는 엔지니어하고 상담해 보시다든가 하시면 좀 더 프로젝트를 기획하심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